원한답니다. 자원의 또 다른 분배를요, 원하는 사람들을 공격자로 평가하게 만든답니다.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심리현상, 즉 손실 회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현상은요, 보수적 입장을 강화시켜야 된답니다. 보수적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보수적 입장.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내가 이제 갖고 내려오는 것. 이게 보수적 입장 아니야. 아까 이 글에서 미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다 균등했으면 좋겠다. 이게 미래의 입장이죠. 보수적 입장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능력이 잘났으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보수적 입장이죠. 이 보수적 입장을 강화한대요. 강화한대. 왜? 내가 손실을 하는 거를 회피하고 싶으니까. 그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 손실 회피 현상, 손실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더 강화된다는 거죠. 내 걸 잃기가 싫으니까요. 근데 그게 어떤 상태로 하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하게 이끌면서 돼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자원의 분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원의 분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뭐로서 여긴다? 공격자로서 여긴대요. 공격자로서. 그래서 공격자로 평가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억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자, 불공평하다. 우리 금액 분배 이런 거 좀 해야 된다. 우리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 그럼 이제 나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뭐야 이거 지는 노력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돈만 달라고 하네. 가만히 앉아갖고 공격자 평가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내용 다 읽었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글의 정리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미래의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의 자원 분배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글이었습니다. 자, 정리해서 써줄게요. 다시 한번. 자, 미래의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동시에 현재의 자원 분배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이중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미래의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고 했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이중성이다. 됐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불평등이란 건 뭐라고요? 재산적 차이라고 했어요. 재산적 차이. 그러니까 애초에 재산이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등한 상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평등이란 말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평등이랑 공정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거는 똑같다라는 뜻이야. 똑같다. 불평등은 똑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불평등은 똑같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우리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공평은요, 그러니까 공평, 불공평은 약간 저스티스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 좀 이런 느낌이라면 평등, 불평등은 똑같냐, 다르냐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니퀄리티라고 나와서 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불평등이라는 거는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똑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재산이 다르다야. 이 맥락에서는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원을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 재산의 차이가 있음을 정당화한다고요. 재산의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정당화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게 이중성이다. 됐습니까? 자,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딴반 수업 중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야, 거기 카메라 일시정지 버튼 있거든. 아래 일시정지 좀 눌러줘. 수업 재개합시다. 11강에 5번.
봅시다. 이 질문이군요. 네. 첫 문장부터 한번 잠깐만 내 마우스 여기 있다. 자 보겠습니다. 소재.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의 단점이에요. 밑바닥에서 시작하지 말래.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좀 핵심이거든요. 자, 이게 문장이 길잖아요. 잘 따라오세요. The idea, 생각인데요. Starting at the bottom. 자,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그리고 working one's way up. 자, 이제 one's way up 하면요, 이게 출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출세한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may appear sound. 이 sound는 여기서 이제 reasonable의 뜻이에요. reasonable. 합리적인, 타당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당해 보일 수도 있대. 하지만 the major objection to it. 그것에 대한 주된 반대. 그것은 뭡니까? 요거.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출세한다는 생각. 이것에 대한 주요 반대가 is this. 바로 이것이랍니다. 즉, the many of those.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who begin at the bottom.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never manage to live. manage to 동사 원형하면은 이제 간신히 뭐뭐하다, 기꺼이 뭐뭐 해내다 이런 거죠. 절대로 들어올리지 못할 거랍니다. 어떻게든 들어올리지 못할 거래요. Their heads high. 그들의 뚝배기를 높이 들어올리지 못할 거랍니다. Enough to be seen. 보여지기에 충분히. 뭐에 의해서? 기회에 의해 보여지기에 충분히. 그러니까 they remain at the bottom. 그들은 밑바닥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그 각종 이제 매체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나는 진짜 아무런 자원도 없이 진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출세했다, 성공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밑바닥에서 딱 시작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내가 성공한다 라는 생각이 되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주요 반대라고 했잖아. 그 반대가 바로 무엇이다?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은요,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 기회가 이렇게 다가와. 근데 안 봐. 이 기회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뚝배기를 들어 올려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걸 못 올려. 나는 밑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만 보거든. 됐어? 그러니까 밑바닥에 그냥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럼 결국에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안 좋다는 거네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럼 어쩌라는 걸까? It should be remembered. 자, also. 또한 기억돼야 됩니다. 대절 이하가. The outlook from the bottom. 밑바닥에서의 전망은 is not so very bright or encouraging. 그냥 이 사람 아주 그냥 패버리네요. 이 글쓰기가 아주 제 스타일인데요. 네, 밑바닥에서의 전망이 뭐랍니까? 그렇게 밝지도 않고요, 고무적이지도 않대요. 그냥 너는 영원히 밑바닥 인생이야. 약간 이런 거 같아. 세네요. It has a tendency. 그것은 제거해야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를요? 야망을요. kill off,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야망을 제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야망을 제거한대요. 야망이 뭡니까? 어떤 나의 큰 꿈, 비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만 보고 있어. 내 비전은 저기 있거든. 근데 이제 비전, 기회를 못 봐. 기회를 못 잡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야망도 없어지는 거야.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만 된다는 거죠. We call it getting into a rut. 자, 우리가 그것을요, 바로 틀에 박히는 것이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틀에 박힌다. 그럼 틀에 박힌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걸 의미한대요. We accept our fate. 우리가 그냥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요? 그래, 난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 됐어?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 이걸 이제 getting into a rut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we form, 우리는 형성하거든요. The habit of daily routine. 우리의 매일 일상의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습관이 뭐냐? 바로 이런 습관이랍니다. Then finally it becomes strong. 여기 대생략된 거야. 그래서 소대구문이다. 소대구문. 알겠죠? 이제 마침내 결국에는 너무나 강해져서 우리가 cease to try to throw it off. 그것을, 이 throw off는 떨쳐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seize는 stop이야, stop. 멈추는, 그만두는 습관이래요. 자, 문장이 좀 길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 얘기만 하고 있어. 야망을 제거해버려. 우리가 그렇게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건 이걸 이제 우리가 틀에 박혀있는 거라고 불러. 이 틀에 박혀있는 게 뭐냐? 우리는 난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런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 말한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일상적인 습관이 다시 한번 보자. 그 일상적인 습관이 너무나 강해. 습관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습관이 고정되어 있어. 내가 얘들아 생각을 해봐. 밑바닥에 있다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던 대로 해서 성공이 되겠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나는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게 이거야. 그럼 하던 대로 안 해야 돼. 즉 내가 뚝배기를 들어 올려야 돼. 이렇게 해갖고 기회를 잡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즉 하던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Getting into a rut 되면 안 된다고. 틀에 박혀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그 틀에 박혀있는 습관이 너무나 세졌어. 계속 난 이렇게만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는 거야? 그 습관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이 습관을 떨쳐버리고 고개를 들어 올려서 기회를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도전적인 자세로 뭔가 변화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근데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일상적 습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형성하고 있거든. 그래서 틀에 박혀있는 상태로 변화되지 않는 습관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거든.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거든. 어디에 있으면? 밑바닥에 있으면. 그래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그냥 이런 인생을 살아가거든. 그냥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 채로.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쩌라고?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And that is another reason. 자, 아직도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why it pays라고 되어 있죠. 이 pay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지불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형식에서 쓰이면요 이익이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benefit의 뜻이 있어요. benefit. 자, 왜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익이 뭐가 이익이 되냐? To start one or two steps above the bottom이래요. 아, 여기가 바로 이 글의 요지입니다. 요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까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밑바닥에서 시작하지 말라는 거겠죠. 성공하고 싶다면 밑바닥에서 시작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밑바닥에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하는 게 이익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밑바닥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서 시작하라고. 한 단계 위에서. By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즉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함으로써 one forms a habit, 사람은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답니다. 어떤 습관을 형성하게 되냐? 이제는 다 좋은 말이 나와야 돼. 맞죠?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of looking around, 주변을 둘러보고요. of observing, 관찰하고요. 뭐를? How others get ahead,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요. Of seeing opportunity, 기회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of embracing it without hesitation, 주저없이 그것은 당연히 기회입니다. 주저없이 그것을 붙잡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nd that 하고 나온 요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 있죠. 요 전문장까지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밑바닥에서 시작하면은 안 좋다. 이 얘기 실컷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하라고. 그래야 네가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다. 너가 아예 밑바닥에 사면은 이런 습관은 절대 생길 수 없다. 왜? 너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거든. 그냥 네 운명을 받아들인 채로 살고 있거든. 내용 이해됐나요?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소재 볼게요. 자, 내전이 거스라린 이유랍니다. 이 글의 소재. 가볼게요. 허머스가 해어됐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대절을 가지고 있었는데, if we knew in advance the worst, 우리가 만약에 사전에 최악의 것을 알고 있었다면, 최악의 것이 어떤 최악의 것? That war could to us. 전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that knowledge, 그 지식이 would be 뭐뭐일 것이다. An effective preventative measure라고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겠죠.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다. 보유하고 있었다랍니다. 다시 한번. 자,
전쟁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뭔지 우리가 미리 한번 좀 파악한다면 그러면 그 지식, 즉 그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최악의 것을 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최악의 일이 뭐가 생길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예방책을 이제 잘 세울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가정법으로 얘기했습니다. if 가정법 과거예요. if 주어 과거형 동사 나오고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나오죠. 그렇죠? 이어서 볼까요? He was writing spastically. 자, 그는 확실하게 한정해서 이제 썼는데요. about civil war. 그러니까 내전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전쟁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쟁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서도 내전을 가지고 특히나 좀 한정적으로 썼답니다. as opposed to 뭐가 아니라 international war가 아니라 국제 전쟁이 아니라. 왜냐면 he felt 그가 느꼈기 때문이죠. 대절이야라고. closeness 친밀감이 gives a greater potential to bond라고 나와 있죠. 더 큰 잠재성이랍니다. 상처를 이거 좀 잘못 나왔네요. 공문서 좀 바꿀게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상처를 입힐 더 큰 잠재성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 글이 바로 주제예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봐봐. 첫 문장에서는요, 이제 그냥 도입부로서 이 전쟁이라는 게 전쟁의 영향력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예방책,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 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있는 내용이 국제전쟁이 아니라 국내전쟁, 내전을 가지고 이제 썼답니다. 내전을 기준으로 좀 썼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전이 더 큰 상처를 입힐 확률이 높다랍니다. 내전이 더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내전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까? 그걸 한번 볼까요? Consider the constructive relations. 자, 건설적 관계를 생각해보랍니다. 어떤 건설적 관계냐? The United States developed with Germany and Japan. 자, 미국이 발전시켰대 독일과 일본, 그러니까 독일이랑 일본과 발전시킨 건설적 관계를 한번 고려해보랍니다. Beginning, 뭘 시작돼서 immediately after the terrible events of World War II. 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끔찍한 전쟁, 대전쟁 사건 직후에 시작되어서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발전시킨 건설적인 관계를 생각해보래요. 자, 지금 즉 예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국제전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전쟁.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대표되는 국가들이었잖아요. 여기서 나온 뭐 독일, 일본, 미국 이 대표적인 국가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건설적인 관계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서로 싸운 나라들이잖아. 얘들이 전부 다 서로 싸웠는데 얘네가 발전을 시킨 건설적 관계라고 했어요. 생산적 관계라고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compare that 그것을 비교해보랍니다. with the overheated emotional reaction. overheated니까 열이 올라가게 된 거죠. 격양된 거예요. 그래서 격양된 감정적인 반응과 한번 비교해보랍니다. 그 감정적 반응이 뭔데? You are still bound to get by bringing up the civil war. 그러니까 이 시빌 워라는 게 그 내전, 그 미국의 내전, 남북전쟁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전쟁에 관한 얘기를 꺼냄으로써 be bound to는 뭐뭐함이 틀림없다는 거거든. must예요. 그럼 너가 여전히 얻을 것이 분명한 격양된 그런 감정적 반응이랍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보라고. Just about everywhere in the American South. 거의 어디에서든지 미국 남부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봐봐. 주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이 내전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 얘기를 시작했고 국제전쟁 말고 내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전이라는 건 결국에 같은 나라에서의 싸움인데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친밀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closeness라고 표현한 거야. 친했던 사람과 싸우는 게 더 상처가 크다 이거예요. 됐어? 그래서 내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내가 예시를 들 건데 국제전쟁을 먼저 얘기해볼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랑 독일이랑 일본이랑 겁나 싸웠어. 근데 겁나 싸웠는데 얘네가 관계가 어떻게 됐다? 발전적인 관계가 됐대요. 건설적 관계가 됐대. 나중 가갖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그 내용, 국제전쟁이랑 국내 전쟁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야. 남북전쟁.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자. 근데 남북전쟁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국 남부에서 거의 어디를 가더라도 그 미국 남부에서 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다? 격양된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고요. 이 내용과 한번 비교해보자고. 그러면 The war between the states. 주들 간의 전쟁은 is still being fought at home. 자, 국내에서
여전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On many levels. 다양한 규모로요. Almost a century and half later. 그러니까 거의 한 세기하고도 반, 즉 거의 1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서 주들끼리 지네들 나름대로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While 뭐 하는 반면에 Our foreign enemies of 50 years ago 50년 전에 우리의 적국이 이제는 우리의 친구인 반면에 됐어? 50년 전이니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어쨌든가.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미국, 독일, 일본 다 적국이었어. 적국. 근데 지금은 어떻다? 친하게 지내잖아. 친하게 지내잖아. 근데 남북전쟁은 150년이 지났어. 훨씬 더 오래전 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일종의 우리나라처럼 지역감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골이 깊다는 거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family bonds, 자 가족 내부의 불화가 are more bitter and lasting. 더 쓰라리고요. lasting, 지속된답니다. 뭐보다요? neighborly disputes보다요. 이웃 간의 분쟁보다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전이라는 게 어떠한 싸움보다도 더 쓰라리고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긴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첫 내용은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그냥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제 밑밥을 한번 깐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야 우리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내전 좀 알아볼게. 내가 내전에 대해서 글을 썼거든. 근데 내전이 되게 더 쓰라려 국제전보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친했던 사람이 뭔가 멀어지면 당연히 배신감 느끼고 더 골이 깊어질 거 아니야. 다 그런 논리로 쓴 거예요. 됐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50년 전에 적국과 싸웠을 때 지금은 친하게 지냈는데 150년 전에 일어났던 내전은 아직도 지역 감정이 있지 않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게다가 비슷하게 보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의 불화가 이웃 간의 불화보다 훨씬 더 오래 가지 않냐. 훨씬 더 쓰라리지 않냐. 이런 것처럼 친밀한 사람, 그러니까 친밀함이 큰 상태에서 불화가 일어나면은 그게 더 오래 가는 편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내전이라는 거는 결국엔 친밀한 사이인 거죠. 그럼 친밀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친밀한. 본문에서는 closeness로 나왔었죠. closeness.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intimacy. 이런 단어로 나오는 거야. 시험에는. 됐어요? intimacy가 뭐야? 친밀함이야. 친밀함. 됐어? 이런 단어로 나오는 거야. 형용사로 쓰면 intimate. 친밀한. 됐어? 본문에 없었죠, 이 단어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 지문이 제가 좀 오래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그 저동고 할 때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지문이 그 요약으로 나왔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요약형 서술형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요 단어가 보기에 있었어요. 내 기억으로. 근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좀 오래전이라 2019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보기에 intimacy를 준 게 아니라 intimate로 줬었어요. intimate. 이 단어로 줬었거든. 근데 실제 정답은 얘로 썼어야 됐었어요. intimacy.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반드시 알아둬야겠지. 네? 자, 11항의 6번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이어서 아까 전에 자습서를 드렸었죠? 13강을 할 겁니다. 그 오아시스 교재는 제가 오늘 11강까지만 드렸고 13강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13강 어차피 우리가 그 오아시스 교재를 오늘 제가 숙제 내준다고 해봤자 13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각각 월요일과 수요일 날에 13강 오아시스 교재랑 그리고 13강 그 유의어까지 제가 제작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봅시다. 13강. 자, 그러면 이제 지문 4개 남았거든요. 다 나갈 수 있어. 다 나갈 수 있죠. 다 나가고도 남죠. 네. 사실 제가 지금 진도를 엄청 빡빡하게 나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 나름대로 좀 여유있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저번보다는 좀 빡빡한 거 아니야? 왜냐면은 지난번에는 아마 합반 수업을 좀 늦게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리고 교과서도 하나 줄어서. 그래도 그것도 좀 커요. 교과서나 줄은 게 좀 크죠. 네. 아무튼 저기 뭐야 우리 1학년들 잘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1학년 애들이 니네 2학년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수업 시간에. 이제 뭐 동아리나 뭐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괜히 이제 가은이나 윤지한테 막 이쁜 언니들 막 이러면서 괜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잘 봐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갖고 내가 아니야 걔네 그 예쁜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거대 선배님 여자친구분 막 이러면서 애들이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 아 미안해요. 어쨌든 근데 반응이 불화설. 내전인가요? 스타일이 적절히. 아무튼 이제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애들이 내가 이제 그 아까 이제 했던 얘기긴 한데 애들이 이제 막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2학년 언니들 다 예쁘지 않아요? 막 이러는 거야. 우리 학원 다니는. 그래갖고 그럼 내가 그래 이렇게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반응을 보더니 그래도 루이 쌤이 막 그렇게 예쁘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 진짜 되게 예쁘긴 한가 보다. 옆에서 딴 애들 막 보는 애들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네, 아유 뭐 우리 여학생들 다 예쁘죠. 네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1학년 애들이 이제 지금 한 대여섯 명 있거든요. 주역고만이요? 네. 주역고만 3개 반이에요. 지금 1학년. 작년 이맘때 10몇 명도 안 됐는데. 그랬나? 네. 우리 10명도 안 됐어요? 한 반에 한 10명? 아니지. 그 정도는 4경으로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저 처음 갔을 때는 처음 갔을 때 아니 그냥 기말 데뷔할 때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랬나? 2학년 때부터 늘어났어요. 아 그랬냐?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랬나? 그랬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맞아.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번에 이제 애초에 1학년 시작할 때부터 꽤 많긴 했어요. 시작할 때가 그때 한 20몇 명? 이 정도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중간고사 끝나고 신규생이 한 10명 들어와서 1학년만. 주였고 1학년 분석. 네네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개 반이 있는데 한 10대 명씩 40몇 명이 아니구나. 잠깐만. 34명 이 정도 있는 것 같아. 34명, 33명, 4명 이 정도. 저희 S밴. 여기까지는 아니지. 거의 2배죠? 거의 2배. 거의 2배. 네. 저희 몇 명이에요? 너네 17명. 뭐 저희 두 명인데? 그쵸, 거의 2배죠. 거의 2배. 네. 우리 그만둔 것들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생일 때 지우가 나한테 연락하고 그 다음에 예진이도 나한테 선물 보내고 그랬는데. 돌아올 각 잡고 있어야지 지금. 진짜. 돌아올 것 잡고 있다고요? 저한테 민재야 지금 가도 될까? 예진이가요? 아무튼 예진이가 나한테 비싼 거 보냈더라고. 왜? 하영씨 너무 편히 설명해. 아니요 안 돼요. 아까 전에 전 시간 줬어요. 이럴 때 이제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 그게 아닙니다. 물 좀 마실게요. 여기 아랫감은 들어줘야 돼. 그럼 진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윤재가 역사를 하나 쓰는 거야. 자 가리지 말고. 삐사수실 노란빛으로. 그럼 상효가 안 보이잖아. 열로 봐. 둘이 바꿔 위치를. 자 봅시다. 이제 계속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지루할까봐 잠깐 딴 얘기했어요. 자 13강 1번 볼게요. 소재 봅시다. 자 화석을 통해 밝혀지는 생물체의 진화 과정이랍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바로 볼게요. 자, scientists today, 오늘날 과학자들이 are able to accurately date fossils. 자, 여기서 date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연대를 추정하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화석이 어떤 거냐? The rock found remains of organisms. 이 remains가 이제 이 plural 형태인데요. 즉, 그러니까
remain은 뭔가 남아있다라는 뜻의 동사잖아요. 근데 remains 자체가 명사형이에요. remains. 그래서 뭐 나머지, 찌꺼기, 뭐 쓰레기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투성이의 생물의 나머지니까 이제 생물의 어떤 유해 이렇게 보면 되겠죠. From past geologic ages. 과거 지질 시대에 바위투성이의 생물 유해 그게 바로 뭐야? 화석이잖아, 화석. 그래서 이 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답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자, when fossils are arranged along a timeline. 자, 화석이 배열되면은요 타임라인을 따라서 연대표를 따라서 우리 연대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은 뭐 옛날에 뭐 기원전에는 어땠고 뭐 몇 년에는 어땠고 이렇게 연대표 나와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배열이 되면은 과학자들은 can see gradual changes. 점차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변하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갖고 이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그거 뭔지 알지? 그 연대표. 약간 그런 거. 점차적인 변화를 볼 수 있죠. From simple to more complex life forms. 그래서 단순한 생명체에서 더 복잡한 생명체로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답니다. In some cases. 자, 어떤 경우에는 evolution. 진화가 through various intermediate forms. 자, intermediate 중간의 형태. 내가 맨날 변형 문제 낼 때 intermediate 난이도 주죠. 중급의 중간에. 자, 그래서 다양한 중간 형태를 거친 진화가 ove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에 걸친 다양한 중간 형태를 거친 진화의 산물이 can be detected 발견될 수 있고요. and compared 비교될 수 있답니다. to the present state of an organism 생물의 현재 상태랑요. 그렇죠? 연대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대표를 딱 보면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제 중간 형태들이 많이 있죠. 중간 형태도 있고 현재 형태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the earliest known species of horse. 자, 알려진 가장 초기의 종의 말이 live 살았는데요. 약 6천만 년 전에 살았고요. 그리고 화석 기록에 따르면 was shorter 더 짧았답니다. 20인치보다. 그러니까 이제 50cm 정도라고 했는데요. high at the shoulders니까 어깨까지의 높이.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어깨까지의 여기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보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50cm보다도 더 짧았대요. 50cm. 한 요 정도 되나? 50cm가 되죠. 한 요 정도. 요것보다도 짧았답니다. 됐어? 자, successive rock layers. successive는 성공 아니에요. 연속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연속적인. 그래서 연속적인 암석층들이 yield fossils, 화석을 yield, 만들어냅니다. 어떤 화석이냐? Of increasingly larger horse species. 점차적으로 더 큰 말의 종의 화석을 만들어내죠. 아까 연대표 본 것처럼요. Culminating in the horses of today. culminating in 하면은요 여기 보이죠? 드디어 뭐뭐가 되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날의 말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더 커다란 말의 종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화석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연대표 본 것처럼 초기의 말부터 해서 가장 초기의 말은 쪼만했는데 점점 이렇게 말이 커지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에 가까워지면서. As size changes. 자, 크기가 변화되면서 so did other aspects. 자, so 동사 주어 나왔네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제가 여기 아래 써놨거든요. so 동사 주어 또한 그러하다. 이때 보통 동사 자리에다가요. 대동사를 많이 써요. 대동사. 그래서 여기 did로 나왔죠. 그럼 뭘 대신하고 있습니까? change를 대신하는 거야. change. 됐어? 그래서 사이즈가 바뀌면서 다른 측면도 바뀐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다른 측면도 바뀌었다. 어떤 측면? 그 말의 애너토미의 측면도 바뀌었대요. 애너토미는 해부학적 구조를 말합니다. 별주 단어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의 다른 측면도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즈만 바뀐 게 아니라 사이즈가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뭐 신체 내부에서도 뭔가 달라졌을 거 아니야. 뭐 뼈가 굵어졌다거나 뭐가 길어졌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해부학적 구조의 다른 측면이 바뀌었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시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빨이 adapted, 적응됐답니다. To eating grass, 풀을 뜯는 것에 적응됐고요. The bones of the lower leg fused,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아랫다리에 있는 뼈가 fused, 합쳐졌고요. 그리고 multiple toes, 다수의 발가락이 evolved, 진화됐답니다. into single toe, 하나의 발가락으로요. Surrounded by a hoof, 발굽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발가락으로. 됐어? 그럼 이 글은 되게 간단하죠. 그냥 화석을 통해서 밝혀지는 생물체의 진화 과정.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체의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설명문이었습니다. 이런 설명문에서 내기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일치였어요. 일치 불일치. 됐습니까?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13강의 2번. 아이고, 올 게 왔네. 올 게 왔어. 예전에 그 가정부, 저동부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요 스톱라이트를 했었다고 했었죠. 그때 시험 범위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장 아이들이 좀 많이 난해했던 기억이 좀 남거든요. 근데 할만해요. 생각보다 할만해. 이 글이요. 지금 소재를 보면 목표 지향적 학습과 목표 관련적 학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 대조해서 지금 서술되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해서 서술한다? 그럼 이건 뭘로 내야 돼요? 요약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일단 목표 지향적 학습은 뭐고 목표 관련적 학습은 뭔데? 정의를 또 말하는 거죠. 우리 주열에서 서술형 내는 거 좋아하는 게 뭔데요? 정의를 영작하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지난 날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주열에서 요약형 영작을 내거나 아니면은 빈칸 뚫어서 영작을 내거나 할 때는 언제나 refer to 같은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동안. 얘는 뭐뭐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 있죠. 전문 용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시험 내는 걸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주역은 언제나. 근데 여기서 전문 용어잖아. 목표 지향적 학습, 목표 관련적 학습 이것만 봤을 때 니네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전문 용어죠. 근데 심지어 비교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은 나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나라면 목표 지향적 학습은 블라블라블라 빈칸 뚫어놓고 while 반면에 목표 관련적 학습은 요약 써라. 나라면 이렇게 될 거랍니다. 시험에. 됐어?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은요. 일단 여러분께서 각각의 정의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이 글을 읽으려면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각각의 이 개념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 파악. 목표 관련적 학습은 뭐고 목표 지향적 학습은 뭐냐. 일단 이 개념 파악이 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개의 학습법에 결정적 차이를 나타내는 뭔가가 있겠죠. 결정적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차이점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약에 대처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정의부터 한번 잘 알아보자고요. 승우 거의 졸고 있는데. 승우야, 엊그제 내가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열심히 안 하면?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뭐 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얘기하는 건데 그 원장님 오해는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뭐 보시진 않겠지만 혹시나 그런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원이에요. 좋은 거죠. 내전이 아니죠. 이거는 이웃이죠. 이웃. 내전은 이제 저랑 원장님이 싸우는 게 내전이고요. 네, 이건 내전이 아니죠. 네,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조건 내가 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given으로 시작하네요. 뭐뭐를 고려해보면 이런 뜻이야. Given the range of goals. 자, 목표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That can influence learning. 그러니까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It is not surprising that. 자, 대절이야가 놀랍지 않답니다. Different models reflect. 자, 서로 다른 모델이 반영한다는 게 놀랍지 않대요. Different types and degrees of goal-based influence. 자, 목표를 기반해 둔 영향의 서로 다른 유형과 정도를 서로 다른 모델이 반영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랍니다. 자, 첫 문장부터 뭔 소리냐 이러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의 범위가 있대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서로 다른 모델들이 이제 목표에 기반을 둔 영향의 서로 다른 유형과 정도를 나타내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표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유형과 정도 이제 서로 다른 목표 말을 쉽게 해보자 다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가 서로 학습 방식이 다른데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냥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버드가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propose 제안한답니다. A broad distinction. 자, 굉장히 넓은 그런 구분을 제안하는데 바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Learning which is explicitly goal driven. 그래서 명시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어떤 학습. 그리고 which is goal relevant. 목표 관련적인 학습. 이것 사이에 폭넓은 구분을 제안한다.